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교통사고 후 두부 외상은 없었는데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4년 뒤 이동하여 목을 맨 경우 유서를 남겼다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 1188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년 9월 10일 망인을 피해 차량의 우측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 원주시 아이에 있는 제2주유소 앞 42번 국도상에서 K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던 L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이 앉아있던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 차량 우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 M병원에 입원하여 4개 이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장폐색증 등으로 4주간의 안전가려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2012년 9월 15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망인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위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7월 7일 오후 7시 5분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 여자 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상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대인배상 2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은 무보험 차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 나, 사망 부분에 관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에서 정하는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행동에 불편을 주는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을 치료한 N병원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 각내로에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마비성 장폐쇄증, 요추 및 경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15주간의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위 치료 이후에는 2016년 7월 7일 사망 시점까지 주로 무릎, 목뼈, 요추의 각 염좌 등의 치료를 위하여 약 3년 6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 정도 경과된 2014년 9월경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N병원 신경외과에 그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 진단을 하였으며,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고 망인은 위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추의 염자 이외에 달리 두부에 직접적으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시점까지 우울증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자살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하였고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 도구인 운동화 끈을 미리 준비하여 망인과 연고가 없는 장소이면서 발견이 어려운 공공 화장실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는 바 망인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직업활동도 모두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였어야 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망인은 이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 업체에 고이자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인 원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돌발 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겹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T가 작성한 법심리부검감정서는 망인의 경우 교통사고 후 심리적, 인지적으로 사고 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등 교통사고가 망인의 전반적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된 것은 물론 자살로 인한 사망과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감정은 망인의 사망 후 의료기록, 경찰기록 등을 보고 추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망인을 직접 진료한 소견이 아닌 점,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살로 인한 사망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그 정도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보험 자동차 부상보험금은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